자, 봅시다. 1번. 친절하게. 지금 y가 x의 함수가 아닌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 뭐가? y가 x의 함수이려면 그러면 무엇을 만족해야지? 함수니까 맞아? 이 이야기를 먼저 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거든요. 함수, 뭐 어려운 말을 써도 되겠으나 지금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렇거든요. y가 x에 대한 함수인 것을 찾으라는 것 자체는요, 우리가 x라고 불리는 이 세상을 입력이라고 이해를 한번 해보고, 입력의 세상이라고 말하고, 이 y라고 불리는 것을 출력의 세상이라고 말한다면 입력값 하나당 출력의 값은 오로지 한 개여야 된다. 이것이 함수의 기본 컨셉이거든요. 자, 뭐라고? 입력 한 개당 출력도 뭐다? 한 개인 이 세상을 원해요. 자,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한번 보고 싶냐면, 그럼 입력 한 개당 출력이 한 개다 라는 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라고 했을 때 아주 예를 들어 말이야, 이렇게 가보자는 거야. 어떻게? 얘들아, 선생님 말 잘 들어봐. 내가 y라고 불리는 이 녀석이요, 절대값 y를요 그냥 x였다라고 쳐볼까요? 그냥 이렇게 쳐본 거야. 예를 들어. 그러면 이렇잖아요. 자, x가 입력이고 y가 출력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x 대신 1을 대입했다 이거예요. 괜찮아? 그러면 결론, 절대값 y는 뭐가 되는 세상이죠? 1이 되는 세상이에요.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절대값을 싹 풀게 되면 절대값 y가 1이라는 건 y는 그냥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어요. 괜찮아?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괜찮아? x의 값은 한 개인데 y의 값이 지금 몇 개라고요? 두 개라고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요 녀석 자체, 절대값 y는 x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요, 지금 우리가 바라는 뭐가 아닌 세상이 뭐가 아닌 세상이에요? 함수가 아닌 세상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1번에서 그냥 선생님이 지식을 좀 더 확장시켜 드리긴 할게요. 지금 1번 이미지에서 여러분들이 잡아줬으면 좋겠는 건 나한테 구하라는 거. 어떻게? y가 x의 함수가 아닌 것을 모두 골라달래. 그치? 그럼 만약에 함수이려면 뭐 해야 된다고? 입력 한 개당 출력도 몇 개? 한 개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이미지야. 자, 그럼 우리 이야기 좀 볼게요. 기억 볼게. 자, 한 통에 12,000원 하는 수박 X통의 값 Y1이래. 괜찮아? 자, 수박이 있어요.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요. 나 맛있는 수박. 한 통당 얼마? 12,000원에 팝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 괜찮아? 그럼 우리 한번 시작해봐. 야, 그럼 내가 한 통 사면 얼마야? 12,000원이고, 아, 우리 가족이 많아요. 두 통을 먹고 싶어요. 얼마? 24,000원이 금액을 지불해야 되고, 그치? 내가 몇 통을 사게 되면, 세 통을 사게 되면, 어머나, 36,000원의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데, 괜찮습니까? 그럼 내가 X통을 사게 되면, 가격은 도대체 얼마를 지불해야 됩니까?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그때 지불해야 되는 가격은 한 통당의 가격이 12,000원이니까 거기에 뭐를 곱하면 돼? X를 곱하면 되는 거 맞죠? 그때 금액은
뭐라고 하자? y라고 하자. 즉 얘의 금액, x통을 샀을 때의 금액을 y라고 합시다. 이런 거야. 그럼 결국 식을 세우면 y라고 불리는 나는 12,000 곱하기 x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때 x의 1창의 개수가 0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이 녀석을 뭐라고 부르겠다? 1차 함수라고 부르겠다. 이거예요. 중요한 이미지는 x 대신 1을 대입하고 2를 대입하고 3을 대입했을 때 그런 y의 값도 한 개로 유일하게 결정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억 너는 함수가 맞아.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시면 돼. 자, 니은 볼게. 니은 보시면 지금 키가 x, 몸무게가 y래. 사람의 키에 대한 이야기를 x, 몸무게를 뭐라고 말하자? y라고 말하자 이거예요. 그럼 우리 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야. 내가 그럼 키가 170인 키가 그냥 이렇게 말하자. 선생님 키인 180인 선생님 키인데 왜 표정이 안 좋아져? 희망사항을 말한 거야. 희망사항을. 선생님 키가 180인데요. 희망사항이라고. 네가 그렇게 표정이 안 좋아지면 내 마음이 아프잖아. 자, 봐봐. 180일 때 몸무게는 도대체 몇이야? 내가 여러분한테 묻는다면 야, 키랑 몸무게랑 뭔 상관이야? 맞아? 아니, 키가 180이면 몸무게가 체육선수라서 110kg가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예? 나는 홀쭉이야. 육상선수란 말이야. 그래서 60kg가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맞아? 점점점. 어떻게 알아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키에 관해서 몸무게가 유일한 값으로 정해집니까? 정해지지가 않죠. 괜찮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함수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디귿을 볼게요. 디귿. 어머나, 농도가 X%인 소금물 300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그러면 우리 배운 개념에 의하면 소금의 양이라고 불리는 나는요. 어떻게 구하는 거죠? 소금물의 양 곱하기 100분의 농도를 갖다 붙이면 되는데 괜찮습니까? 이 문제에서 소금의 양을 y라고 하자. yg이요. 소금물의 양 300g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농도요. x%라고 하자. 나예요. 이런 거야. 그럼 볼게. y라고 불리는 나는요. 어떻게 되는 거죠? 300 곱하기 100분의 x가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y는 몇 x? 3x가 된다는 거지. 야, 그럼 x 대신 1 집어넣으면 뭐가 돼? y의 값은 3. x 대신 2 집어넣으면 6. x 대신 빵 집어넣으면 빵. 괜찮습니까? x 대신 7 집어넣으면 21 되는 거 맞지? x의 값 하나당 대응되는 y의 값은 몇 개? 한 개. 맞아? 그래놓고 이 미지수에 대한 차수가 1차이기 때문에 괜찮아? 나는 얘를 뭐라고 부르겠다? 1차 함수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나 디귿 뭐가 맞아요? 함수가 맞아요.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리을이요. 리을 20리터짜리 엄청 큰 우유가 있대요. 괜찮아? 얘를 학생 X명이서 똑같이 남김없이 나누어 마셨다. 똑같이 마시는 거예요. 이때 한 명이 마신 우유의 양을 구해달래. 그럼 y는 그냥 이거는 쉬운 예제라서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가도 되겠습니까? 한 사람이 마신 일정한 그 양은요. 전체 양을요. 내가 20이 전체 양인데 얘를 뭘로 나누면 되겠어요? 학생 수이면 x로 나누시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한 명이었을 때는 사람이 x가 사람이고 마신 양이 되는데 한 명이었을 때는 지 혼자 다 마셔야 되니까 맞아? 그러니까 20리터를 원샷 하는 거죠? 화장실 가요. 괜찮습니까? 학생이 2명이었을 때는 y의 값이면 10이요. 괜찮습니까? x가 3이었을 때는 어떻게 돼?
6.00000 이렇게 되지만 얘 또한 우리는 뭐를 배웠기 때문에 순환소수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얘를 우리는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거 맞죠? 괜찮습니까? 하여튼 x의 값 하나당 y의 값이 몇 개? 오로지 한 개로 결정되니 이해해요? 나는 너를 뭐라고 부르겠다? 함수라고 부르겠어요.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미음 볼게요. 지금 여러분한테 원하는 건 사각형에 대한, 직사각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직사각형의 둘레와 직사각형의 넓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직사각형의 둘레를 뭐라고 하자? x요. 넓이를 뭐라고 하자? y요. 함수일까요? 생각해보자는 거야. 둘레의 길이랑 넓이랑 무슨 관련이 있나? 마치 이런 느낌이지. 둘레의 길이가 같다고 해서 넓이가 같을까? 뭐 이런 이야기야. 또는 둘레의 길이가 뭐라고? 같다고 해서 넓이가 같을까? 자, 무슨 이야기냐면 둘레와 넓이, 마치 니은에서 봤던 키와 몸무게 같은 관계 아니냐라는 거야. 자, 좀 더 친절하게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여러분들한테 하나만 들어봅시다, 여러분. 자, 둘레의 길이를 선생님이 x인데 얘가 그냥 14였다라고 쳐볼게요. 그럼 둘레의 길이 14를 만드는 방법은요, 뭐 다양하게 쓰나 선생님이 한번 요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5짜리인 이런 직사각형을 그려봤어요. 얘 둘레의 길이 또한 몇이 되는 거죠? 14가 되는 거 맞죠? 자, 요번에는 요런 직사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나요, 한 변의 길이가 4, 한 변의 길이가 3. 어머나, 나도 둘레의 길이는 뭐인 거지? 14인 거예요. 괜찮습니까?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도 14,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도 14. 하나만 더 그려드릴까요? 이런 직사각형을 한번 보실래요? 나 1, 나 6. 그래도 둘레의 길이는 뭐가 된다고? 14가 돼요. 괜찮습니까? 그럼 둘레는 14도 일정한데 말이에요. 그때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10이 되고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나는 뭐가 되는 거죠? 10이요. 나는 뭐가 돼요? 6이 되는 거 맞지? 야, 둘레는 14도 일정한데 말이야. 상황에 따라서 y의 값은 10이 될 수도 있고 12가 될 수도 있고 6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점점점. 이런 경우는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내가 바라는 함수라고 불리는 것은 입력 한 개당 x의 값 한 개당 y의 값이 오로지 몇 개여야 돼? 한 개로 유일한 세상이요. 괜찮습니까? 마치 미음은 사람의 키와 몸무게를 묻는 거랑 똑같지 않냐라는 거야. 그래서 너는 탈락.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자, 이제 2번 문항으로 가보자. 시작! 2번. 자, 수학에서 이런 조건 너무 중요해요. 자, 나는 x, y 실수 전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제한이 걸려 있대요. 어떻게? x, y가 자연수다라는 이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덤벙덤벙 읽으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아, 입력과 출력이 무슨 세상? 자연수만 우리가 생각하자는 거야. 여기까지 내 말 괜찮아요? 그러니까 자연수인 입력을 집어넣었을 때 그 출력도 모이면 되는 거지. 자연수이긴 한데 그 자연수인 출력이 몇 개만 있다면 한 개로 유일하다면 괜찮습니까? 나는 얘를 뭐라고 말할 수 있다? y가 x의 함수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1번 문항 볼게. 1번. 얘들아, 우리 상상해보자. x보다 작은
짝수 y네. 자, 우리 돌아가면서 볼게요. 아무거나 x의 값을 말해주세요. 이런 거야. 말해주세요. 2요. 좋아요. 그럼 볼게. 자, 2보다 작은 짝수요. 그러면서 난 자연수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야, 2보다 작은 짝수는 있니? 자연수 세상 속에서 없죠. 그치? 그러니까 그때 y의 값은 뭐가 될 거예요? 0이 될 텐데 y는 0. 자연수가 아니죠. 자연수가 아니지. 입력이 자연수가 들어왔으면 출력인 자연수 y도 한 개가 존재해야 되는데 맞아?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쵸? 자, 아무거나 또 생각해 볼게요. 아무거나 숫자 3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볼게. 3보다 작은 짝수는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죠. 이 몇 개 있다고? 한 개 있어요. 맞아?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y는 선생님 한 개 맞잖아요. 에이,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다른 거 하나 말해주세요. 뭐? 8이래요. 좋아요. x 대신 8을 대입했다 이거예요. 괜찮아? 그럼 8보다 작은 짝수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2, 4, 6이 있는 거 맞죠? 그치?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 세상 y가 x에 대한 뭐라고 한다면 함수이려고 한다면 모든 자연수 x 대신 1을 대입하든 2를 대입하든 100을 선생님 지금 말이 중요해. 모든 자연수여야 해. 괜찮아? 딱 한 번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연수 x에 대해서 x 대신 1을 대입하던 2를 대입하던 설령 100을 대입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출력 y의 값은 자연수이면서 그걸 만족하는 y의 값이 몇 개? 한 개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답이 돼. 그치? 그럼 설령 x 대신 3을 대입하게 되면 3보다 작은 짝수 y는 이 한 개, 맞지만 근데 나는 x 대신 3만 대입하는 세상이 아니라 4도 대입해보고 5도 대입해보고 100도 대입했을 때 무조건 그 결과가 다 한 개여야 된단 말이야. 근데 방금 말했듯이 x 대신 8을 대입하게 되면 괜찮습니까? 8보다 작은 짝수는 2, 4, 6 이렇게 몇 개가 존재하게 돼? 3개가 존재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y의 값은 2가 될 수도 있고 y의 값은 4가 될 수도 있고 y의 값은 6이 될 수도 있겠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1번은 답이 아니다. 너 땡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쳐주시는 거야. 자, 어떤 느낌이라고? 한 부분에서만 성립하면 안 돼. 자, 내가 원하는 답은 x 대신 그 어떤 자연수를 대입한다고 하더라도 자연수 y의 값이 오로지 몇 개? 한 개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러면 2번 문항 볼게요. 2번. 지금 나한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x의 모든 약수의 합을 y라고 하자 이런 거야. x의 모든 약수의 합을 y라고 합시다. 괜찮아? x도 자연수고 y도 뭐 해야 된다는 거지? 자연수여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이미지. 예를 들어 말이야. 예를 들어 x가 6이었다면 6의 약수들을 나열해 보라는 거지. 그럼 난 1, 2, 3, 6 이렇게 4개가 있고 만약에 말이야 x가 5였다라고 한다면 얘네 약수라고 불리는 것은 1, 5가 있지 않냐라는 거지. 그치? 그런데 이 합이라고 불리는 이 결과, 이 약수들의 합의 결과가 막 2개 이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약수의 합은 그때그때마다 달라지긴 하나 그 합의 결과는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고 자연수일 수밖에 없고 그치? 유일한 한 개의 값으로 결정되겠다. 이 느낌이 중요하다고요. 괜찮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약수가 100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약수가 200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괜찮습니까? 그러나 그 합들은 그 값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괜찮습니까?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 값은 한 개로서 유일하게 결정된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2번 너는 함수가 맞아요. 이런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이제 3번 문항 보죠. 3번 주 이상이 될 거예요. 주 이상.
선생님이 주의사항이라고 드리는 것은 실수할 가능성이 있어서를 말해요. 자, 무슨 소리 하는지 봐봐. 지문 그대로 갖다 쓰게 되면 절대값이 x가 되는 수를 y라고 하재요. 그런 수를 뭐라고 하자? y라고 하자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봐봐. 나 절대값이 x가 된다고? 그럼 절대값이요. 이때 x라고 불리는 건 자연수니까 1을 갖다 쓰고 절대값이 2가 되는 걸 갖다 쓰고 절대값이 3이 되는 걸 갖다 써보고요. 절대값이 4가 되는 이 녀석들을 갖다 써볼게. 맞아? 그때 y요. 괜찮습니까? 그때의 수를 y라고 하자. 그러면 절대값이 x가 되는 수를 y라고 했으니 여기가 y, 여기가 y, 여기가 y, 여기가 y예요. 괜찮습니까? 그럼 사실 이렇잖아요. y라고 불리는 얘는요. 뭐가 돼요? 풀마 1이 되거든요. 얘는요. y라고 불리는 것은 뭐가 돼요? 풀마 2가 되거든요. 얘가 y가 된다는 건 풀마 3이거든요. 여기 y가 된다는 건 풀마 4거든요. 괜찮아? 자, 무슨 소리 하는지 봐봐. 선생님, 이거 아까 선생님이 말해줬었던 예제 아니에요? 선생님이 아까 분명히 나한테 예제를 들어주기로 절대값 y가 x라고 하게 되면 괜찮아? 얘는 함수가 선생님 아니라고 했었거든요. 그때 선생님은 분명히 나한테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x가 1이라고 한다면 그때 y의 값은 하나로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너 함수 아님이라고 선생님이 아까 나한테 그랬어. 이런 거야. 괜찮아? 그런데 그래서 나는 선생님 말만 믿고 얘를 함수가 아니다 x표 쳤더니 답지에선 틀렸대. 아, 우리 선생님이 나한테 5개념 준 거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줬냐면 주의라고 준 거야. 주의. 자, 무슨 소리냐? 자, 얘는 원래 함수가 아닌 게 맞아요. 씨! 그럼 답지랑 내가 싸워야 되나? 그게 아니에요. 자,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소리 할게. 얘는 함수가 아닌 녀석이 맞아요. 왜? x 대신 1을 대입하게 되면 y의 값이 오로지 한 개로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1이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 1이 되기도 하거든요. 자, 헷갈리면 안 돼. 그런데 내가 얘가 함수가 아니라고 말한 이 세상은요. x, y 얘가 실수일 때예요. x, y가 뭐일 때라고? 실수일 때 함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약속합시다. 함수 문제를 다룰 때는요. x와 y에 특별한 조건이 없다면 이건 인간끼리 약속한 겁니다. 정의한 거예요. x와 y에 특별한 조건이 없다면 특별한 조건이 없다는 건 이런 거거든요. x는 유리수, x는 의미 아닌 정수, x는 자연수, x는 5보다 큰 정수 이렇게 특별한 조건이 없다면 그때는 우리는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생각하기도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출제자가 함수 xy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x와 y에 어떤 제한을 두지 않은 거야. 그때는 뭐라고? x, y를 실수 전범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야. 즉 입력과 출력 모두 실수 전체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봤을 때는 얘는 함수가 아닌 건 맞는데 이 문제에서는 제한이 온 거야. x, y라고 불리는 입력과 출력의 세상을 뭐 하자고 지금? 제한을 둬서 입력과 출력을 자연수의 범위 내에서만 생각하자 이거야. 괜찮아? 저 말은 이렇거든. 자연수 범위에서만 생각하자는 말은요. 내가 x의 값은 1, 2, 3, 100 그 어떤 자연수를 대입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출력이라고 불리는 것 중 모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y에도 제한이 걸려 있어서 그 출력 중 자연수의 개수가 한 개라면 괜찮습니까? 자연수인 개수가 몇 개라면 한 개라면 그때 나는 너를 x에 대한 함수 y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 그럼 생각하는 거지. 원래 절대값 y가 1이라고 한다면 y의 값은 풀마 1이겠지만
이 중에서 나는 y에도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자연수 y의 개수를 여러분한테 묻겠다는 거야. 자연수 y의 개수. 그럼 자연수 y의 개수는 지금 몇 개? 한 개인 거 맞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는 자연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자연수의 개수는 몇 개가 맞다? 한 개가 맞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은 뭐가 될 수 있다? 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결론.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결론. 자, 출제자가 문제를 읽는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함수 문제를 읽었어요. 근데 x, y에 대한 특별한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아요. 범위라고 말하는 건 뭐라고? x는 자연수, 또 x는 뭐 마이너스 5보다 큰 정수, x는 의미 아닌 정수,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지 않아요. 괜찮습니까? 그럼 실수 전체로 보자 이거야. 그럼 봐봐. 나는 얘가 함수니? 라고 물으신다면 너는 그때는 뭐라고 대답해야 해? 함수가 아니에요 라고 대답하는 거야. 괜찮습니까? 왜? x의 값이 3을 집어넣게 되면 y의 값은 그때는 몇 개가 나오니까? 2개. 양수 1개, 음수 1개 이렇게 나올 테니까.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물론 0을 대입했을 때만 y의 값은 1개가 나오죠. y는 0. 그치? 여기까지 이해하죠? 근데 전체적으로 함수가 아니에요. 그러나 똑같은 이 모양에다가 x, y에 내가 제한을 건 거야. 뭐라고 제한을 걸었다고? x랑 y랑 자연수 이렇게 제한을 걸게 되면 괜찮습니까? y의 값은 설령 2개지만 그 중에서 자연수의 값은 몇 개가 나오기 때문에 1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해해? 저렇게 제한을 두게 되면 나는 뭐가 된다? 함수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괜찮아? 그래서 이 2번 문제에서는 3번도 답이 된다. 이해해?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괜찮습니까? 잘 여러분들이 정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습니까? 자, 이제 4번 문항 볼게요. 4번 문항 보시면 지금 x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되는 수래요. x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되는 수. 자, 상상. x 대신 그냥 2를 대입해 보세요. 자연수 2를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x로 나눈 나머지가 1인 녀석들을 모두 y라고 부르기로 했으니 2로 나눈 나머지가 1인 녀석들, 우리는 이 녀석들을 뭐라고 불러? 홀수라고 불러. 괜찮습니까? 2로 나눈 나머지가 1인 녀석들. 그러면 걔는 1이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7이 될 수도 있고 9가 될 수도 있고 11이 될 수도 있고 뭐 수입 많잖아. 그치? x 한 개랑 얘를 만족시키는 y의 값이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이거야. 괜찮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너는 함수가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문항. 10의 자리의 숫자가 x인 두 자리 자연수 y. 자, 뭐라고? 무슨 말을 하고 있다고 네가? 10의 자리가 x인 뭐 두 자리 자연수 y 이렇게 말했어. 그럼 난 상상해 보는 거야. 또 그래, 나는 아무거나 x 대신 대입하시면 되는데 x 대신 2를 한번 대입해 봤다 이거야. 괜찮아? 그럼 10의 자리가 2인 두 자리 자연수 y는 20도 있고 21도 있고 22도 있고 쪼르륵 가서 29도 있다는 거지. 한 개가 아니라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너는 탈락. 이래버리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1번과 2번 문제에서 중요한 이미지는 뭐라고요? 중요한 이미지는 x의 값 하나당. 괜찮습니까? 출력되는 y의 값도 오로지 몇 개? 한 개로 유일해야 된다. 괜찮아? 그런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설령 y의 값이 2개가 나오든 100개가 나오든 1000개가 나오든 괜찮아? 하지만 그 1000개 속에서도 자연수인 y가 몇 개라고 한다면? 1개라고 한다면 괜찮습니까? 그 무수히 많은 1000개 속에서도 괜찮아? 999개는 음수이면서 1개만 딱 자연수라고 한다면 그런 스페셜 경우도 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함수라고 인정해 주겠다. 그것이 3번 예제였어요. 3번 요 복이었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좋아요. 자, 지워볼게요. 자, 봅시다. 3번.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y는 fx 함수에 대하여 f-2는 9다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사실 많은 의미를 담고 있긴 해요. 자, 무슨 소리냐면 이런 소리예요. 얘를 해석한다는 건 y는 어떤 fx라는 함수가 있다면 y는 fx라고 하는 이 함수가 있다면 이 식에다가 그냥 식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요 식에다가 첫 번째 이 식에다가 x 대신 마이너스 2 y 대신 뭐를 9를 대입하면 선생님 참이에요. 대입하면 참 이렇게 말하셔도 되고 딱 두 가지 정도 의미만 여러분들이 이해한 다음에 선생님이랑 좀 더 기회가 되면 지식을 확장합시다. 자, 두 번째는요. 이런 것도 괜찮아요. 어떻게? y는 fx라고 불리는 어떤 함수가 있는데 즉 여기서는 x 대신 마이너스 2, y 대신 9를 대입하면 참이라는 말 자체는요. 입력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게 되면 그때 출력이 9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얘를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아요. y는 fx라고 불리는 이 녀석의 함수, 이 함수가 몇 콤마 몇을 지난다. 좌표 평면 세상에서는 마이너스 2,9라는 이 점을 점을 지남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괜찮아요? 자, 그런데 자 볼게. 나한테 아주 이상한 식이 하나 와. 가로안이 너무 복잡하거든요. 지금 어떻게? 글쎄 가로안이 5분의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가로 닫고 얘가 ax 마이너스 3일 때 갑자기 나한테 상수 a의 값을 구해주세요. 이게 문제야. 어우 열받아. 뭐야 왜 이렇게 복잡해 보여. 이런 거지. 자, 여러분 생각 속에선 이 생각만 잊지 않으면 돼요. 나 문제에서 주어진 이 정보라고 해요. 지금 정보를 딱 한 개 주신 거거든요. 이 정보를 이용하여 나는 a의 값을 구하고 싶단 말이에요. 괜찮습니까? 무조건 이 정보를 이용해야 해. 근데 네가 아는 그 정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가로 안이 마이너스 2가 돼야 해. 그때 출력이 9가 된다는 거거든. 그럼 첫 번째 스텝. 나는요 궁금하다 이거야. 내가 아는 세상은 입력에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게 되면 출력이 9가 되는 거야. 근데 입력의 모양새가 너무 안 이뻐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이 네모 박스가 아무리 안 이쁘고 아무리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생각만 하면 돼. 어떻게? 나는 이 네모 박스라고 불리는 이 복잡한 녀석이 이 복잡한 식 이거보다 더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이 복잡한 식이 문제에서 주어진 마이너스 2가 되는 그 순간을 원한단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무슨 소리냐면 이거보다 더 복잡해져도 상관없어요. 자, 5분의 마이너스 4x 플러스 2라고 불리는 이 복잡한 네모 박스가 내가 원하는 정보는 f-2에 대한 값이 9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그 순간을 찾고 싶은 거야. 그 순간을 찾고 싶다는 건 좀 유치한 이야기긴 하나 그런 x의 값을 찾고 싶다는 거거든. 그럼 얘를 찾는 건 어렵지가 않죠. 식 하나 미지수 하나이기 때문에. 그쵸? 양변에 여러분들이 5를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요 마이너스 10이 되고요. 내가 얘를 푼다는 것 자체는 4x는 12가 되고 x는 3이 되네요. 이런 세상이야. 아, 그렇구나 쌤. 내가
이 식에다가 x 대신 뭐를 대입한다면 3을 대입한다면 이게 이제 두 번째 스텝입니다. 두 번째 스텝이요. x 대신 3을 대입하게 되면 나는 봐봐 얘들아 x 대신 3을 대입하면 아니나 다를까 5분의 마이너스 10이 돼서 가로 안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어떻게? f-2라고 불리는 이 값은 내가 이 식에다 x 대신 3을 대입한 거야. 어떻게? 3a 마이너스 3이 되고 그런 마이너스 2일 때에 그때 함수값이 9라고 하였으니 내가 9더라라는 세상이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니까 끝났네 이런 거야. 식 하나 뭐 하나 미지수 하나 게임 끝 이렇게 가시면 돼.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얘를 계산하면 3a의 값은 12가 되고 그렇게 나오는 a의 값은 뭐가 되더라? 4가 되더라. 이런 세상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좋아요. 자, 이제 4번 문항으로 가보죠. 자, 시작. fx가 절대값 x-2 절대값 x-5 야 이거 몇 년 뒤에도 볼 거야. 몇 년 뒤에도 봐요 이거는. 여러분들 몇 년 뒤에도 볼 텐데 지금은요 지금의 풀이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대입의 컨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얘를 해석하는 건 되게 아름답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긴 하나 지금 수준에서 뭐라고 그냥 대입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려고 해요. 자, 그럼 시작. 여러분한테 묻고 있어요. 1번이 묻고 있는 건 좌변, 우변 같냐를 묻고 있어요. 또는 전체 보기 속에서는 같니, 크니, 작니 결국 대소를 묻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보세요. 그냥 어떻게 좌변의 F3의 값을 조사하시고요. 우변의 F4의 값을 조사하시는 거야. 그런 다음에 정말 같은지 안 같은지를 조사하는 거지 뭘 이해해. 그럼 내가 해야 되는 일은 3을 대입하세요. 3을 대입하게 되면 1의 절대값 1 맞아? 더하기 마이너스 2의 절대값 2가 되죠. 이 정도는 계산 가능합니까? 괜찮죠? 4를 대입하세요. 4를 대입하면 2요. 더하기 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니까 1이요. 괜찮습니까? 그럼 우리 둘은 같네요. 그럼 그냥 가볍게 그냥 참 이렇게 때려주면 되죠. 어렵지 않죠? 자, 볼게요. 2번이요. 2번 문항 보시면 F5의 값을 묻고 있어요. 자, 이 문제 풀어주는 컨셉이 그냥 뭐로 다가가겠다고? 이 문제에서 그냥 대입으로 한번 다가가 보겠다고요. 오늘 대입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3 더하기 0이 되겠네. 3 맞잖아요. 그래서 참 이런 식 괜찮아? 별로 어렵지 않죠? 자, 3번 문항 보시면 F-1가 F1에 대한 함수값에 대소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뭐? 3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뭐? 더하기 6 괜찮아? 1을 대입하면 뭐? 1 더하기 1을 대입하면 뭐? 4 나는 5 나는 9 그치? 둘 중에 누가 크니? 당연히 내가 크지 않냐 이런 거지. 예. 그러니까 나는 뭐? 참이요. 자, 4번이요. 나요 F 효과 F1에 대소를 묻고 있어요. 별거 없어요. 역대입하면서 8 대입하면 뭐 6 3 나는 9 나는 5 F8이 더 크네 이런 거 괜찮아? 그래서 나도 참 그치? 아우 선생님 자꾸 유치하게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할 거예요. 난 시간이 없는데 그 방법은 선생님이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봐봐 5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 F-2요 F
0이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나는 4가 되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나는 7이 돼요. 0을 대입하면 나는 2요. 5요. 그래서 나는 7, 나는 11. 나요. F0의 값이 F-2보다 작아요. 그런데 넌 잘못됐네요. F0이 더 크다라고 주장했으니 넌 땡.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이제 5번 문항 봅시다. 5번. 함수 fx가 있대. 자연수 x에 약수의 개수를 묻고 있어. 자, 그러면 요번에는 좀 그림도 한번 그려드려 볼까? fx라고 불리는 이 함수의 정의가 뭐야? 라고 물었더니 자연수 x에 약수의 개수에 대해서 묻고 있어. 그러면 나는 개념이 필요하네. 어떤 개념이 필요해? 선생님, 어떤 자연수 n이라고 불리는 숫자가 있어요. 얘를 소인수 분해하였더니 a의 x 곱하기 b의 y 곱하기 c의 z가 됐고요. 여기서 말하는 a, b, c는 소수예요. 지금 어떤 자연수 n을요, 나는 뭐 한 거예요? 소인수 분해했거든요. 이렇게 소인수를 분해하였을 때 얘의 자연수 n에 양의 약수의 개수를 묻는다면 이 약수의 개수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공식이 어떻게 되는 세상이야? 곱셈 연산에 대한 항등원 1을 생각하셔서 어떻게? x 플러스 1 곱하기 y 플러스 1 곱하기 z 플러스 1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돼. 그치? 자, 그러면 나는 이제 요거를 좀 이쁜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 호로록 이렇게 가는 이 함수의 이름을 fx라고 할게. 자, 그러면 1번 문항에서 12에 대한 이야기를 해. 즉 입력이 12가 오게 되면 그때 출력은 어떻게 되죠? 이걸 묻는 거야. 그럼 봐봐. 12를요. 소인수 분해하게 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승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괜찮아? 얘의 약수의 개수는 위의 내용에 의하면 2 더하기 2는 3, 1 더하기 2는 2. 그래서 3 곱하기 2는 뭐? 6이요. 그렇죠? 그냥 나열하셔도 되지만 12의 약수는 1, 2, 3, 4, 6, 12 이래도 되지만 그 개수만 묻고 있으니까 공식을 쓰세요. 그러니까 나는 6 이렇게 대응된다는 거 맞지? 입력이 12일 때는 뭐다? 출력은 6이에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1번은 탈락이죠. 괜찮아? 오는 것만 찾으라고 하는 거니까 나 1번은 땡이에요 이런 거야. 너 땡. 자, 2번 F6과 9에 관해서 묻고 있어요. 6을 소인수분해 해보면 2의 1승 곱하기 3의 1승이 되고요. 9를 소인수분해 해보면 어떻게 돼? 3의 제곱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6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요. 그때 출력, 약수의 개수는 몇 개? 4개가 되니까 요렇게 4. 입력이 6이면 출력은 4. 나요. 9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요. 약수의 개수가 2 플러스 1. 그냥 3개죠. 그래서 입력이 9일 때는 출력은 몇이다? 3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값은 같냐 묻고 있으니 너도 땡이에요. 말도 안 돼요. 자, 3번 문항 봅시다. 1 더하기 F13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13이요. 13은 나 소수예요. 소수. 13 뭐라고요? 소수예요. 그치? 그럼 얘는 13에 그냥 1승이거든요. 그래서 소수의 약수는요. 자기 자신과 1밖에 없어요. 자, 뭐라고 다시? 소수의 약수는 소인수 분해해도 자기 자신이니까 소수의 약수는 몇 개다라는 거죠? 2개다라는 거예요. 이 2개의 정체는 자기 자신과 1 이렇게 몇 개? 2개 있다는 거야. 괜찮습니까? 어떤 소수든 간에. 오케이? 그러면 13일 때는 그때 출력이 2예요. 그렇죠? 근데 나한테 묻고 있단 말이에요. 3번은 여러분한테 뭐를 묻고 있냐? 어머나 1 더하기 F 13의 값은 뭐랑 똑같다고? F 13의 제곱이랑 똑같냐 묻고 있어요. 13의 제곱은 169인데 뭐 그게 상관이 없죠. 괜찮아? 이 자체에서 얘의 약수의 개수는 2 플러스 1 몇 개가 되는 거죠? 3개가 되는 거죠. 이해해요? 그래서 나 169요. 얘가 결국 13의 제곱인데
나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다? 3이다. 이렇게 가면 돼. 그렇지? 물론 화살표를 이렇게 줘도 되지만 그냥 나눠서 줄게요. 그럼 여러분한테 묻고 있는 건 나의 값은 2고 나의 값은 3이야. 1 더하기 2가 3이 맞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3번 내가 답이겠네. 이러시면 되지. 4번과 5번이 틀린 이유를 봅시다. 자연수 n에 관해서 여러분한테 묻고 있어요. n제곱이라고 불리는 얘의 약수요. 얘의 약수는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3이냐 이렇게 묻고 있어. 야, 여기서 5개념 주의사항이야. 주의사항. 선생님, n제곱의 약수의 개수는 2 플러스 1. 그래서 3개 아닙니까? 그럼 유유 안드로메다 가는 거예요. 왜죠? 라고 물으신다면 뭐? n제곱에 대해서 3이냐고 묻고 있으니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왜? n 대신 네가 8을 대입해 보세요. 8을 대입해 보면 여러분한테 묻고 있는 건 64. 8의 제곱인 64. 즉 2의 6승의 약수의 개수를 묻고 있거든요. 2의 6승의 약수의 개수는 6 플러스 1 몇 개가 되는 거야? 7개가 되는 거 맞지? n이라고 불리는 게 소수라는 말도 없어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얘의 약수의 개수는 우리가 알 길이 있어 없어? 없어요. 괜찮습니까? n제곱이라고 불리는 그 n의 정체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자연수라는 사실만 알지 얘가 8인지 16인지 256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약수의 개수 자체를 우리는 추론 불가고요. 자, 여러분한테 묻고 있습니다. fx는 2가 돼야 된대. 자, 얘를 묻고 있는 거죠. 이게 5번이에요. 5번. fx가 2이기 위해선 이 x라고 불리는 것은 뭐이면 된다고? 소수이면 돼요. 괜찮습니까? 소수일 때 약수의 개수가 몇 개가 되니까? 2개가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한테 묻고 있는 건 이런 소수는 자연수. 이런 소수는 하나밖에 없니? 말도 안 돼요. 이 세상의 소수는 몇 개인데요? 엄청 많잖아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너는 헛소리입니다. 예,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겠니?